안녕하세요. 금천구청 수의 설명에 오신 학부모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의학계열 분야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같이 얘기 나눌 상문고등학교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건 그냥 가볍게 가져왔어요. 그냥 지역 신문에서 학급에서 이래저래 좀 케이스들이 좀 몇 년 동안 있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학급에서 한 5명 정도 학생들이 서울대를 갔었었고 거기 의학계열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한 13명, 14명 정도가 건대 이상의 학부를 좀 입학을 했었어서 같이 나왔었던 것을 그냥 가볍게 가지고 왔고요. 한번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네 사람 중에서 제가 그냥 금천구청이라고 해서 금군, 천군, 뭐 구양, 처양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케이스인데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한 명은 서울대 화생공을 들어갔는데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한 명은 인하대 의예 논술을 들어갔는데 논술 전형으로 의예과를 들어갔고, 또 다른 사람은 경희대 의예과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서울대 통계학과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계신 본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행복은 본인들만 알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건 너무 주관적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해서 입시를 준비한 게 기준이다 라고 하면 넷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이쪽으로죠? 그죠? 여기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기준으로 해볼게요. 가장 높은 수능 성적으로 진학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죠? 수능에서도 경희대 의예과에 들어간 학생이겠죠? 그러면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곳이 기준이라면 인하대 의예과겠다. 인하대 의예과 경쟁률 보세요. 486.5대 1입니다. 논술로. 작년에는 어머니 놀라 안 놀라셔도 되는데요. 작년엔 660대 1이었어요. 8명 뽑았었고 660이니까 5,280명 정도 왔다. 그죠? 그리고 660대 1은 너무 잘 아시지만 659명을 제끼는 게 아니잖아요. 5,281명을 갖다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가장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준이라면 어딜까요? 이건 서울대 통계학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네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네 사례가 실제로는 한 학생입니다. 한 학생이에요. 이 어떤 학생이 고3 때는 서울대 화생공을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고 일반 전형으로. 근데 재수했을 때는 인하대 의예 논술을 지원해서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삼수할 때는 경희대 의예과를 정시로 합격했었고 그리고 또 사수해서 통계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아하지 않으세요? 점점 성적이 나아지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은 사실 고3 때도 의학계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정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고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의예로 갈 수 없었었던.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그런데 이 학생이 현재는 사실 서울대 통계학과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부모님들한테 또 이걸 보신 영상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조금 똘똘하다고, 아이가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의학 계열이지 않겠어? 전문직으로서 의사로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 고수익, 고연봉, 정년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애한테 또 애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의학계열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정말 1년 내내 사실 수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몇 명 증언인부터 해서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계열 설명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도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역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해 의대 증원은 사실 의학계열 전체가 증원된 건 아니고 의대 증원은 1,509명이 됐습니다. 그죠? 내년에 2,000명이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 1,500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곳이 서울의 중심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이니까 그럼 그 서울에 있는 학생들 또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인원이 우리한테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500이 모두 우리한테 의미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파급돼서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 금천구에 있는 또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선 충청도에 경상도에 전라도에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해 보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할지를 보시면서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최선의 등급과 최선의 점수를 맞는 게 최우선인 거고요, 당연히. 그런 다음에는 지원할 때는 여기에 누가 지원할지 어떤 아이들과 경쟁하게 될지가 가장 포커스입니다.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가장 잘하고 가장 우수한 애가 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내가 순위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좀 잊습니다. 우리가 이따 이제 수시와 정시 얘기도 하고 일부 총론에서 듣고 오셨을 텐데 수시의 교과, 종합, 논술,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일반고 학생들한테 교과 전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건 교과 전형의 90% 이상은 최상위권 대학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서강대, 성균관대 여기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98%, 99% 이상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여기 합격선을 보시면 다 1점대죠. 그죠? 아니면 2점대 초반일 겁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는 건 이건 외우고 자식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면 1등급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1등급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눈높이라던가 선호도하는 대학들은 이미 그 이상의 대학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선호도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수시 설명회를 만나고 있지만 정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정시 위주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를 진학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예측치를 가지고 그거보다 높게 수시를 작성한다고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체크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 어느 선의 대학을 갈 수 있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선에서 만약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라든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등급이 떠오르시거나 백분위가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항상 불안하십니다. N수생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백분위가 과연 수능 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따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수능 문제의 틀린 문제 개수로 체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의학계열은 어떤 학생들이 진학하게 될까요에 대한 우리 원론적인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최상위도 아니고 극상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내신 극상위 아이들이라고 해서 의학계열에 꼭 합격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극상이라고 하면 얘는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죠? 그죠? 그 극상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세요. 사실 이겁니다.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의학계열 진학이 가능한 상태까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정진하고요. 이 노력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과학 좀 잘하고 수학 1등급 나오면 의학계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등수까지. 저희 사실은 학교에서도 의학계를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간단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저희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분은 너 전과목에서 수능 몇 과목 몇 개 틀리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몇 개 틀리고 있니? 여기서부터 대답을 못하면 그냥 가서 그럼 다시 다음에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몇 개씩 틀리고 있는지 수학은 몇 점 맞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따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주시는 표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2,37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반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해서 그리고 특목고 포함하면 1,835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특성화고라던가 마이스터고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의학계열이라던가 이런 분야에는 관심이 덜한 학생들이 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올해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그 떠오르시는 숫자가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의대를 3,000명대를 뽑았고 올해는 좀 증언이 돼서 4,500명 전후를 뽑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수와 지금 고등학교 수를 대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1,80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의대를 4,500명, 5,000명 뽑는다고 했을 때 한 학교당 그죠? 3명 가면 엄청 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의대 학종에 대한 부분들 어느 학교 저희가 400명 기준으로 해볼게요. 사실 400명 기준의 고등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400명 기준의 고등학교를 했을 때 1등급은 16명 나오는 거죠.
그럼 1등급은 1.0부터 1.9까지니까 이 등수를 만다고 해서 이 등급이 만다고 해서 의대 학종이 되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1.5 안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서울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집 근처로 학교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 근처에서 또 회사 구하고 집 근처에서 병원 내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취직해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서울권에 있는 의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1.5대도 안 될 겁니다. 그죠? 1.4만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아까 기준 잡았던 400명에서 1등급은 16명 있었고요. 1.5안은 8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1.4만에는 3, 4명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명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보내고 있는 거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맞죠? 서울대는 사실은 서울대 전체과로 하면 일반 전형으로 했을 때 사실 10명 전후에 합격을 시키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일반고도 있어요. 그런데 의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의학계열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럼 그렇게 보셨을 때 아까 이제 1.3 전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 사실은 300명 고등학교, 400명 고등학교에서도 2-3명, 3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의학계열 해당하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사실은 지금 고1 기준으로 저도 이제 고1 수업을 들어가기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계열을 좀 물어보면 희망 계열을 물어보면 3분의 1은 의학계열 얘기하고요. 3분의 1은 AI, 소프트웨어, 컴공, 전기전자 계열 얘기하고 3분의 1 좀 안 되는 숫자가 뭐 자유전공이라던가 다른 계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의학계열을 2025와 2024에서 뽑는 그냥 인원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을 보시면서 4,485라고 해서 의대를 저 인원이 모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삶을 갖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서. 그런데 거기서도 쪼개야 됩니다. 그죠? 수시는 3,000명, 정시는 1,5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치대라던가 한의대라던가 약대, 수의대 같이 쭉 숫자가 있습니다. 저 정도 숫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를 학생들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수능을 봐서 전국에서 1,400등, 1,500등 안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의대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래 그럼 네가 틀린 문제 개수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의대 가려면 아버님들 전 과목 의대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셨을 때 수능 전체 문제가 몇 문제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죠? 수능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그거여서 요것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몇몇 대학에 교과 전형의 입결을 가지고 왔어요. 가톨릭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가 있는데 입시 결과 보면 1.0, 1.03, 1.08, 1.1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1.0인 거예요, 그냥 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1.0 보면서 어머니 분들이 너무나 막 어떻게 저걸 맞아내?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막 분노스러워 하시고 속상하고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등은 아니잖아요. 1등급인 거잖아요. 그죠? 4%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4% 안에. 100명 중에 4명 안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안쓰럽고 애탓이거든요. 이거 뭐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가 그냥 그 많은 대학교 그 많은 과 중에서 여길 가고 싶어 한 거고 누가 가라고도 안 했고 그러면서 얘가 사실은 그리고 의학 계열의 준비는 의대 준비할 때가 가장 편합니다. 입학하고 나면 그죠? 1학년 보내고 나면 본과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애들 삶 자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보니까 의대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체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서울대라던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성을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수 인원을 수능 체제 없이 뽑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학 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 수능 체제가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 걸려 있는 대학교는 정말 최고의 최상의 실력을 요구하고 있고 면접을 치르고 있는 학교들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수능 체제가 기본이 가장 많은 데가 3합4잖아요. 또는 세계 1등급 또는 4보. 요게 일반 전형인 거죠. 근데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지역인재, 의학 계열의 지역인재로 가게 되면 이 숫자가 조금은 커집니다. 3합5, 3합6, 3합7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 3합5, 3합6, 3합7이 사실은 선호 높은 서울에 있는 사회권 대학의 일반과의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수능 최저가 세계 1등급, 삼합사, 사합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삼합 7 막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봐야 삼합 4입니까? 어느 정도 보면 삼합 5입니까? 어느 정도 보면 삼합 7인가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2등급. 뭐 2, 3, 3등급 여기까지는 오시죠. 뭐 4개 영역 중에서 3개를 합치면 삼합 6이야, 삼합 7 이거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성적표를 딱 보고 삼합 6을 맞춰왔습니다. 그럼 얘는 수능 최저를 맞힐 건가요, 나중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고 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얘가 맞는 2등급이 얘가 맞는 1등급이 자꾸 이제 그 집단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몇 등급? 그 안에서 뭐 N수행이 얼마나 들어왔고 9월달엔 더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고3 학생 입장에서는 자꾸 등급으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얘가 1등급을 맞아가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잘했어 고생했어 그러시면 되는데 아유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 끝까지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원점수가 96인데 100인데 그럼 사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선발인원의 변화도 조금 가지고 왔고요.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교과, 종합, 논술을 갖고 와서 이건 나중에도 같이 나온 슬라이드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표를 갖고 좀 같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가 아까 이제 전체에서 몇 문제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총 115문제인데요. 국어는 45문제, 수학은 30문제, 탐구 2과목이 20문제. 그리고 이제 영어는 등급으로 나오니까 아예 영어는 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영어도 지금 너무 큰 변수가 돼버렸죠. 6월 모의고사에서 1.4% 정도밖에 지금 1등급이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되게 꽤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이 적게 나왔다는 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고민하면 해야 되는 건 내가 영어가 90이 안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92로 그냥 올릴 생각 하나면 되는 거죠. 내가 1등급이 아닌 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셨을 때 국어가 45문항인데요. 2점짜리가 35문제고 3점짜리가 10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위에 보시면 공통이 76점, 그다음에 선택이 24점입니다. 아래 보시면 수학은 2점짜리 3개, 3점짜리 10개, 4점짜리 8점, 8문제가 요게 이제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3점짜리 4문제, 4점짜리 5문제가 요게 이제 서답편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게 수원 수투에서 몇 점씩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가볍게만 보시면 어머니 아버님들 2점짜리 쉬운 거 3문제랑 3점짜리 너무 어렵지 않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다 맞춰도 50점은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50점, 60점 맞는 학생들이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60점, 70점, 80점 맞는 건 그래도 100점 맞추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의학계열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선호 높은 대학 중에 서성한, 뭐 서강대, 성균대, 한양대 이런 대학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학은 수학을 몇 점 맞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수학을 84점 정도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4개는 그냥 틀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서성한을 가고 싶으면. 건대 정도를 가고 싶으면 70점대 후반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게 그게 원점수거든요. 3년 동안에 국어 과목들의 원점수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제 표점 100분이 등급만 나오니까 사실 가장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1등급의 원점수 보시면 지금 84점이었고요. 그죠? 2등급은 77이었고요. 3등급은 69였습니다. 국어 2등급 77점이거든요. 그럼 23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허황되게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하고 힘든 점수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 지금 공부만 하는데. 그죠? 밑에 보시면 작년에는 90이 88이었던 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보시는 건 우리가 이제 화작이랑 엄매할 때 학생들이 이제 표점 얘기 많이 하면서 엄매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매가 계속 꾸준하게 표점이 더 나오고 있는 건 명확해졌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한두 개, 두 개, 세 개 정도 틀리는 걸 또 괜찮으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같이 체크하시는 건 뭐냐면 1등급의 표점이 그러니까 100점의 표점이 150점이고요. 1등급 끝점의 표점이 지금 133점이잖아요. 근데 그 아래 2023을 보시면 100점의 표점이 134였고요. 엄매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의 끝점의 표점이 126점이었죠.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게 지금 4%잖아요. 어차피 1등급은 4%니까. 그럼 2024 대입 같은 경우에는
그 4%의 인원들이 17점에 나눠져 있는 거죠. 17칸에. 괜찮으실까요? 네, 그죠? 그런데 2023에서는 8칸에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어디가 더 치열한지는 느낌이 오시겠죠. 그죠? 2024가 훨씬 더 좀 숨 쉴 만한 거잖아요. 애들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2023에서는 뭐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보고 나서는 2022 수능과 국어가 비슷했다라고 해서 했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2022 수능에서는 지금 1등급의 끝점의 표점이 131이었고 149점에서 18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대부분의 설명이라던가 안내해서 이건 안내합니다. 그죠? 근데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은 시험 보고 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위에 바글바글 몰려있네. 아니 문제가 좀 어땠네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점수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각종 설명이나 안내를 들으실 텐데 그렇구나 하고 넘기실 필요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 딸들과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점수가 문제가 어려우면 84점 정도까지가 1등급이 쳐졌었고 쉬우면 92점 정도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국어 1등급이 나오고 수능 최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88, 90이든 어떻게든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2등급 보시면 77 전후가 그죠? 2등급 선, 그 다음에 3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수학 가보겠습니다. 이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고 수학 가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같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 미적미적 하는 거죠. 네, 미적이 지금 확통보다는 표점이 11점이 높고 기하보다 6점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등급의 원점수는 항상 보시면 84 아니면 88입니다. 84 아니면 88.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은 1등급 맞고 싶으면 무조건 84 안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 아이 성적표에 1등급의 점수인데 얘가 지금 수능이 만약에 수학 모의고사의 원점수가 만약에 84, 88, 90이다 그러면 얘는 수능 때도 1등급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근데 얘가 70점대 1등급이다라고 하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지금 이 얘기 시작한 게 수능 최저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3합4, 세계 1, 3합 4, 이것 때문에. 그러면 3합4를 맞추는 애는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그죠? 그럼 이거 갖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를 보겠습니다. 엄매를 84점 맞는다라는 건 6개 정도 틀리면 되는 거죠. 2점, 3점이니까. 그죠? 16점이 나갔으니까. 미적을 84점 맞는다라는 건 이건 무조건 4개여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수학에서 나오면 안 되는 성적 점수들 97, 95 이런 성적들 그죠? 4점짜리 다 맞췄는데 2점, 3점짜리 틀리고 있는 건 거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어랑 수학에서 1등을 맞으면 2024에서는 10개까지 틀려도 되는 거죠. 10개까지. 그리고 2023에서는 7개 틀렸었어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2등급은 지금 8개, 7개, 5개, 7개. 그러니까 3합4라는 건 국어 1등급의 수학 2등급이다라고 하면 6개 더하기 7개니까 13개 되는 거고 맞죠? 거기까지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성적이냐예요. 근데 그때 이걸 주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랑 기준으로 보셔야 되면 정시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정시에서 의대를 간 애들이 과연 전 과목에서 몇 개를 틀리고 있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전 과목 정시에서. 그러면 요즘 이건 탐구 얘기여서 탐구 앞에만 뒤에만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기만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러프하게 볼 수 있는 선입니다. 전 과목에서 2개에서 3개 틀리면 소위 빅5라고 하는 의대의 정시로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선이 됩니다.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 근데 이 2개에서 3개인데요. 얘가 수학에서 2개에서 3개를 틀리진 않진 않겠습니까? 그죠? 얘가 지금 전 과목에서 2-3개 틀리는데 국어랑 탐구는 다 맞은데 수학에서 2-3개 틀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예외인 겁니다. 이거랑 플러스 수학으로 같이 보시는 건데 수학은 다 맞는다는 전제입니다. 또는 하나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지금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2개 틀리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왜 보실 수 있냐면 이 숫자에서 의대 하나가 지금 96점에 2,000명대 보이시죠? 그죠? 이게 지금 수학으로만 줄 세운 거거든요. 수학으로만. 근데 저 의대를 92점, 원점수 92점으로 추정되는 그럼 얘네가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4,400명이잖아요. 작년 의대 몇 명 뽑았습니까? 3,000명대 뽑았다면서요.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2개 틀리고는 의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개에서 3개가 빅5 의대,
그럼 5개 정도까지가 서울권 의대입니다. 서울권 의대. 그리고 전과목에서 한 8개에서 9개까지가 의학 계열의 끝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8개에서 12개 정도까지가 서울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건국대학교가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아까 3합4가 전과목에서 몇 개 틀리는 거였습니까? 그죠? 10개, 11개 아니었나요? 의대 정시에서 10개, 11개 틀리면 의대 못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너 3년 내내 내신 1등급 때 극초합 맞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근데 네가 교과 전형도 괜찮고 전국에 어디 의대든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시에서 우리 학교 올라면 그래도 한 4, 5개 틀려야 되는데 6, 7개 틀려야 되는데 수시에서는 11개, 12개 틀려도 받아줄게. 이 얘기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요게 국어 수학에서의 1등급이었잖아요. 상합4에서. 그럼 이제 탐구에서의 1등급, 2등급 개수 한번 보자고요. 이건 사탐런이라고 소위 이제 요즘 오래 얘기하고 있는 사탐런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또 뭐 어머니 아버님들이라던가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사회에서 보시면 지금 1등급이 그죠?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 고선까지가 지금 세계지리. 세계지리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탐 보셔도 보통 2등급 간다고 하더라도 45점, 44점대 이 정도까지가 지금 과탐이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탐구도 2개, 3개 정도까지네요. 그죠? 근데 과탐하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아예 미리 과탐론도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탐을 하나 바꾸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 과탐 성적대가 3, 40점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20점대 거잖아요. 그럼 20점대 이하이에요. 근데 이 전제는 20점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20점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사탐으로 넘어와서 기대하는 건 사실은 뭐 2등급 적어도 2등급 2등급 안에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아이가 2등급을 사탐에서 맞으려면 보통 생윤 3은 가장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3은도 45점이거든요. 1등급이면 2등급은 42점까지고 그럼 2-3개 틀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탐하는 학생들이 이제 왜 수학에서 미적기와 확통이 합치면서 소위 이제 선호도 낮은 그 확통 선택자들이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학교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1등급 있으면 자연계열 선택자면 사실 거기에 90% 이상이 자연계열 선택자입니다. 학생들이 꽤 성취도가 나오는 학교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걔네들이 사실은 수학은 양보했었어도 문과 학생들 인문계열 자연 선택자 입장에서는 사탐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같이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11개, 12개 정도는 돼야 3합4는 맞추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그 정도의 수능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거기 플러스 알파로 네가 내신이 1.5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가 전국의 의대가 모두 가능하다. 네가 그렇게 생활력이 좋고 모두 적응할 수 있고 네가 혼자 뭘 할 수 있다. 애들 그냥 다 할 수 있어 하죠. 그죠? 우리 아들, 우리 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 한 번도 맥도날드가 없는 세상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9시 이후에 교통편이 끊기는 세상에서 별로 살아본 적이 없을걸요. 그리고 또 대부분 비슷한 환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끼리 살았던 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각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름의 어느 정도로 형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거기서 병원을 열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취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과목에서 몇 개 틀렸는지 플러스 수학의 요건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학생 요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소위 이제 건동 홍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은 75점 안쪽에는 들어와 있어야겠다. 준경희 씨라고 하면 77점에서 80점 그 이상 맞으면서 틀린 문제 개수로는 아까 이제 13개, 14개, 15개 이렇게 이 느낌. 괜찮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같이 말씀드리고 보면 왜 고대 학업부서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수능 최저에 대한 이야기. 그죠? 고대 학업부서 수능 최저가 4.8이죠. 4.8이면 정시에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2등급인 거잖아요. 그죠? 89%대. 그럼 2등급의 끝선의 100분위를 갖다 차지하는 여기 건국대거든요. 그럼 건국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수능 최저가 나오고 학교 생활을 내신이 뭐 2등급 때 뭐 초중반까지 학교 활동 열심히 했고 네가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해서 4.8을 맞아냈어? 그러면 고대 학업부서로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건대는 몇 개 정도 틀리면 됩니까? 아까 이거였죠. 아까 15개에서 20개 사이 말씀드렸죠.
그 15개에서 20개, 17개 전을 틀리면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럼 100분위가 몇 나오는 겁니까? 아까 2등급의 끝선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7개, 18개 틀리면 100분위가 89 전후가 나오나 보다라고 해서 짐작하시면 됩니다. 네. 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학계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질문들이 이렇게 갔거든요. 자기는 의학과만 갈 거다. 난 의학과만 갈 거예요. 좀 빅5 아니면 안 갑니다. 사실 여기 빅5 보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학생들은 서울대만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 국립대와 또 빅4가 또 다르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전 서울권까지 됩니다. 전 수도권까지 됩니다. 강원 충청 됩니다. 지곡 됩니다. 전국 다 됩니다. 이게 지금 각각까지. 전 의예과도 괜찮지만 안 되면 치의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님들, 의사랑 치과 의사 삶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요, 여건도 너무 다르고, 얘가 겪게 되는 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녹화가 돼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적나라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짐작하시는 건 있잖아요, 그죠? 둘의 정년도 다르고요, 근무 여건도 다르고요, 시작하는 상황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둘이 강조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치과 의사분들은 그래도 이 치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죠? 특정 자세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기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건 뭐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정년도 일반 의사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할 거냐는 거죠. 그죠? 병원에 있는 의사 가격, 그 의자 가격과 치과 의사의 의자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의자 한두 대, 두세 대, 세네 대 가격도 다르고요. 이 모든 게 다 가만히 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가게 되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대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한의대, 수의대까지 됩니다. 그리고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공학계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묘합니다. 이게 조심스럽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1번으로만 가야 합니다. 얘가 타협하고 얘가 3이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내신이 3이든 4든 5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 상황에서도 3등급대 중급반이라든가 4등급대 학생도 수능으로 꽤 높은 성취도가 나온 아이들이 있고, 현역으로 소위 뭐 의대라든가 치대를 갖다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샘플들. 사실 어느 자식한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자식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있거든요. 근데 얘네의 장점은, 얘네의 그냥 특징들은 거기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와 플러스, 근데 이러려면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얘 힘드니까, 아유, 아빠, 엄마 여기도 괜찮아 라고 하게 되는 순간 사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이도. 이제 애들은 애기잖아, 애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사실 공감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막 다 유연해요.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원 돌았고 과외 돌았고 그냥 학교 집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고 학생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얘가 무슨 뭐 어느 대학교 꿈, 목표 이런 것들이 명확할 리가 없거든요. 교과서가 뭐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는 그냥 꽤 괜찮은 대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난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내신 2등급 대 초중반으로 가게 되면 교과나 종합으로 의대를 가기 쉽지 않죠. 안 나옵니다. 근데 2점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서연고에 공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자기 꿈이 변하냐, 목표가 변하냐. 그러면 애초부터 그건 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적 때문에 네가 바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규정시켜 놓고 올라가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대냐, 서울대만 갈 거냐, 소위 스카이 또는 7개 대학까지 또는 기술원도 넌 괜찮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교과 입결 보시면 그냥 다 1입니다. 1점대 초중반, 1점대 초중반, 1점대 초중반. 전 이거 보면서 우리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그 인원만큼이나 수능 위주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애인생들이 잘하잖아. 그런 형들 성적이 좋잖아. 누나도 성적이 좋잖아. 이런 얘기 할 거면 얘는 애초부터 의대 갈 생각 없는 애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릴게, 해낼게. 걔네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랑 등급 경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수학을 2개나 하나 다 맞으면 됩니다. 국어를 2개나 하나 그냥 다 맞으면 되는 건 거예요. 탐구를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의대 가 있는 거예요. 싸우려면 문제랑 싸우면 되는 거지 남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의대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찬가지죠. 효과 입결 쭉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죠. 종합의료라고 해서 조금 더 커지긴 하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 2023학년도에 의학계열 신입생 연령별 인원은요 25명, 26살 이상도 700명 가까이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와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힘들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의대를 가고 싶은 건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안정됐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 계열에 가고 싶으냐, 얼마나 여기에 미치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분들 보시고, 그리고 가고 싶어요 땡깡고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얘가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뭐 내가 깨워줘야 되고 학교 가니까 놀 거 다 하고 앉아있고 쉴 거 다 쉬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지 틀린 것도 모르고 오답 결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얘는 여기 맞춰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얘가 아침 6시만 7시면 일어나서 지가 알아서 가방 싸서 가고 소위 공부에 미친 아이가 돼가고 있다. 정말 걱정될 정도로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거기 가거나 거기 가지 못하더라도 꽤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낼 가능성이 높은 아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들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가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중도 탈락률인데요. 의대도 지금 보시면 한 130명, 140명 가까이는, 그리고 비수도권, 수도권에서도, 그리고 또 치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학계열에서도 이렇게 그만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기술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간 그죠 19%, 17% 이 아이들은 지금 다 그만두고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꾸 고3이 되고 특히 고3이시면 자꾸 조급하시단 말이에요. 결론 내고 싶어 하시고. 근데 정시 때면 더 그렇거든요. 수시는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정시는 성적표 나오고 나오면 12월 초에 성적표 나오면 12월 말에 원서 써야 되니까 정말 점수만 보고 막 이렇게 넣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긴 합니다. 그때 고민을 하셔서 넣으셔야 아이들이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합니다. 20살, 21살 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는 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애가 그만둔다는 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혼자 가슴 앓이 하면서 그 캠퍼스에서 혼자 버텨내고 눈물 지면서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 같은 아이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의학계열에 대한 부분들, 지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지방에 있는 의대에 가서 또는 한의대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위에서 맨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거의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10시, 11시, 12시 새벽에도 지금 불이 켜져 있고 밤새 부엉이 버스가 다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삶에서. 근데 여기는 얘는 또 다른 삶을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2,0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갖다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이건 참고 사항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냥 이 정도 인원이 많이 는 거긴 하다. 2,000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꾸 이 숫자만 보시면서 의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너도 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별로 관심 없었던 애들까지도, 아니면 또 더 나은 부분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의학과의 지역별 선발 대학수를 해서 우리가 의학계열, 치대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정도는 대충은 그리고 가시자고요. 어디에 뭐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생돼서 다른 계열로 같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좀, 특히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큰 대학입니다. 큰 대학은 과가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의대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대학에 의학계열의 과가 많다라는 걸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간호라던가 한의라던가 아니면 수의라던가 아니면 다른 임상병리나 물리치료나 아니면 스포츠의학이나 이런 분야까지도 쫙 펼쳐져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재미삼아, 어머니 아버님께 사실은 칠판 있으면 칠판 쓰면서 하긴 하는데 제 전화번호처럼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전화번호처럼 010-9437에 4561이죠. 억지스럽긴 합니다. 010-9437에 4561입니다. 그죠? 010-9437에 4561인 거예요. 4561. 9개가 수도권에 의대가 있습니다. 9개가. 네, 9개가. 근데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의대 4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빅5라고는 하는데 하나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4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 편찮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병원들 거기 있고, 그죠? 큰 서울대병원, 그죠? 연대 세브란스, 성대 삼성의료원, 그리고 또 카톨릭 성모병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현대 아산병원인데 이게 울산대여서 그건 그쪽에서 뺄 거고요. 그 이 4개와 나머지 5개는 고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입니다. 이렇게 9개고요. 저 4개는 9437에 4입니다.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에 있으면 아는데요. 강원대 있으시죠? 강원대. 그리고 또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 그리고 한림대 있습니다. 한림대
한림대. 그리고 서울에 가톨릭대 있었죠. 예, 강원도엔 가톨릭 관동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연결해서 외우시면 야, 그 정도 있구나. 그죠? 구사. 그리고 3은 수원 쪽 경기도권입니다. 수원에 아주대가 있고요. 인천에 인하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가천대가 있습니다. 성남에 가천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43이죠. 943. 7은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천원에 2개 있어요. 천안에 2개 있어요. 천안에 2개. 네, 순찬양대와 단대천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떠올려주고 계셔서 현장에서. 그리고 또 충청이잖아요. 그럼 천안에 일단 2개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충북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충북이요? 충청도잖아요. 그럼 충청이 충주랑 청주죠. 그리고 청주에 충북대가 하나 있고요. 충주에 건대 글로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던 병원도 있으시고, 그죠? 건양을지. 여기가 충청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라권으로 갈게요. 전라권에 의대가 4개 있습니다. 4개. 전라남북도니까 호남이. 전라남북도니까 전남대, 전북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사실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 워낙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호남에. 그죠? 이제 원광대도 유명하시고 조선대도 유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광, 조선, 전남, 전북 딱 4개 있습니다. 괜찮으죠? 그럼 우리 벌써 12개, 16개, 20개, 27개 외우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TK로 갈게요. 대구 경북으로.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여로가 있어요. 여. 경북대 있고요. 경북대. 여니까 영남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니까 하나 더 이 하나 붙일게요. 계명대가 있습니다. 이따 나오는데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대구잖아요.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 동국대 YG 캠퍼스가 경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고요. 6개는 부울경이죠. 부울경 많이 들어보셨죠? 부울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부산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그리고요. 동아대, 그리고 고신대, 인제대가 있습니다. 고신대, 인제대, 동아대로 가면 고인동 됩니다. 고인돌 같은 느낌 있죠? 고인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밑에 하나는 제주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39개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차이과대학이라고, 차이과대학은 의전원이어서 졸업생들 중 뽑다 보니까 학부생을 모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9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그림부터 그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건 여기서부터 좀 빨리빨리 갈게요. 치과, 치대 이렇게 있습니다. 치과는요, 보시면, 그죠? 1, 하나 있고요. 위에 3, 아래 4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이건 한의외과고요. 죄송합니다. 치과였고, 그죠? 네.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라요. 그때 보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의외과. 한의과는 하나, 둘, 하나, 셋, 이렇게 있습니다. 다 몇 개 없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학과는 많죠. 약학과는 특징 보시면 88444 있습니다. 88444. 88444고, 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리고 또 전라도 7개.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리실 수 있죠. 88444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전라도에 7개. 호남권에 7개. 이렇게 하면 의학계를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전반적인 부분들이어서 큰 틀에서 아마 총론에서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대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대입제도가 이렇게 변해왔다는 대한 부분들, 현재 대학교 4학년은 이렇고, 그리고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 지금 현재 1학년, 그다음에 지금 고3은 의대 증원, 전공자율 선택제, 교대, 간호, 첨단학과 부분에 있는 큰 부분들이 있다. 사실 의대가 지금 1,500명이 늘면서 워낙 지금 모든 이슈를 쓸어가 버리긴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전공자율 선택제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이 거기까지도 연결되다 보니까 이따 거기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전제는 뭡니까? 이 학생이 또는 이 가정의 상황이 유연하다는 전제입니다. 내가 의대 안 가도 되고, 화생 가도 되고, 딴 데 가도 되고, 이러면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옳은지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가치는 뒤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머니 아버님들의 40, 50대 이야기고 아이들의 10대 후반 얘기긴 한데, 이 이야기가 아이들의 3, 40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님도, 저도 그렇긴 한데 우리들의 7, 80대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얘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실 때 잘 같이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공정성과관에서 수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책에도 있는 부분들이라 같이 보시면서 그냥 정리만 해왔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서 학생부에 대한 변화를 쭉 학생부는 이렇게 변했다는 내용들 쭉 넣어놨습니다. 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대입 특징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이어서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입 이슈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같이 전형비 준비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시기 같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 학년이 다 중요하긴 한데 가장 안 중요한 건 3학년인 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대부분이어서 1, 2학년 내신 교과가 워낙 많은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2학년, 3학년 모두 중요하고요. 3학년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2학년 때부터 뭔가 시작은 돼야 됩니다. 1학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긴 합니다. 보통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3학년이라던가 다른 학년도 2학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때부터 쌓여왔던 그런 기본들이 있어야 돼서 이건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수능 위주 전형은 제가 이건 좀 특이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지게 되면 소위 정시 파이터니 정시러이 하면서 학교 생활 잘 안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충 보고 수행평가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독서문하고 수원수도 제대로 안 건드리고 학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날 때마다 결산 제대로 안 해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2학년, 3학년 때는 사실은 더 습관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 진행할 때 가장 고3도 마찬가지긴 한데 고3들의 경우는 특히 더 수능을 한 번 더 볼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능 한 번 더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2, 3개월 어떻게 보낼지와 그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의예과 지역 뭐 이런 보시면 지역 인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설명이라던가 뭐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내용들 들으실 때는 저게 다 맞다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다른 강사라던가 또는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찬가지긴 한데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그걸 모으신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각자의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체는 3,000명대에서 4,500명대로 늘었고 여기 보시면 1,000명대에서 1,900명대로 지역 인재가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보시면 2,000명에서 2,600명대로 일반 전형 이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지역애들도 같이 쓸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도권을 간다라고 하면 얘는 전국에서 520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갈 거다라고 하면 885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우리가 누구랑 경쟁할 거냐고 있잖아요. 누구랑 경쟁할 거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학교의 성격과 상관없이 특목고나 자사고나 모든 아이들이 올 건 거죠. 모든 아이들이 같이 올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들이 수도권을 다 몰려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그 경쟁이 빠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대 이상, 소위 이제 건대 이상의 학생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은 건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던가 교과전형 모든 걸 통틀어서 지역에 있는 그게 충청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모든 아이들이 마지노로 생각하는 게 건국대입니다. 그게 부모님 세대랑 차이점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은 소위 이제 90년대 중후반 또는 초중반에 있는 학번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는요 우리가 부산대랑 성균관대학교면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성대를 갔지만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이쪽에서는 부산대를 갈 가능성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산대랑 건국대면요 모두가 건국대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대가 이상의 대학들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때는 없었었던 우리 때는 그냥 영재고 이런 거 없었죠. 90년대 초중반에는 그냥 과학고도 한 2개 정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마다 어떤 특성하거나 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마다 어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가 다 생겼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마지노선도 건국대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대 이상의 학종과 교과는 어디를 가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건국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그 대학은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주소지를 뽑아오면 되는 거죠. 건대 이상의 학생들의 그 입학생들의 주소지는 전국이 나올 거고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는 수도권 아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보셔서 이 대학은 이 대학의 등급대는 다 일반고 애들이겠구나. 그러니까 왜 어느 대학교에 만약에 4등급, 5등급대가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떤 뭐 이런 기록을 보셨을 때, 과거에 입결을 보셨을 때 거기에
야, 이거는 자사고겠네, 이건 특목고겠네 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생각하시기 전에 잠깐 대학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특목고를 갔어요. 그럼 거기에 만약 5, 6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교를 과연 내가 수시로 입학시킬까? 아니면 정시로 보낼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정시로 보냈겠네. 그럼 이거는 일반고겠네. 이건 자사고겠네를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황에서. 지역인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 1000명 이상을 뽑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일반 전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많이 대부분 책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셔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건 대학교별로 그냥 다 짚어놓은 겁니다. 대학교별로. 이 대학교의 이 붉은색 계통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붉은색 계통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가장 뜨겁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왠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노란색은 시험장 가서 왠지 얼굴이 샛노래질 때까지 뭔가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노란색으로 해놨고요. 검정색은 진짜 2월 말까지, 그죠? 2월 중순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시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연하지만 수시호 강화 확인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시호만 보시는 건데, 제가 빨간색은 조금 더 변화된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보시다 보면 어떤 대학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갖다가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서울권 대학은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한양대라가 추천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성대가 논술, 학생부 좀 탐구형에서 이제 성대가 이제 수원내에 있는 대학으로 분리된 거잖아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확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탐구형은 25에서 50명, 논술로 5명 뽑다 10명이 됐고, 정시에서는 10명 뽑다 50명이 됐다. 이런 부분들,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권으로 가게 되면 보세요. 이제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가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많이 하는 이슈가 되는 대학 중에 하나는 가천대죠.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대학을 모르십니다.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지금 가천대가 이렇게 논술을 무려 40명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40명.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혹시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때는 볼로 넘어가도록. 의대 논술은 보통 2문제, 3문제를 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길을 쭉 쓰는 게 보통의 논술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아예 그 교과형 논술이 되지 않는 한. 그런데 가천대 의대 논술은 올해 8문제를 내겠답니다. 8문제. 근데 그 8문제를 수학에서 가장 난도 높은 29번, 30번 같은 문제를 8문제를 따뜻하게 내겠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여유 있게 그 3, 4, 6, 7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96이나 100을 맞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29번, 30번 문제를 푸는데 보통 이 학생들이 소요되는 시간은 7분에서 8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84, 88 또는 92 요 성적대에 맞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3, 4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비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혼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8문제면 보통 몇 분의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아까 13분, 14분이면 8일은 84, 30이 120분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천대가 80분에 이걸 풀게 합니다. 80분에 8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천대가 수능 최저로 내건 건 세계 1등급입니다. 세계 1등급.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느낌 드시는지 한번 대충 그려보시는 거예요. 가천대 과연 누가 쓸까? 모든 아이들이 가천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우리가 소위 선호도가 낮은,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고 어떤 뭔가 극복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 위에를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 가게 되면 거기 밑에는 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수학을 몇 점 맞는 아이들이 가천대 논술을 쓸 거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학을 100점 맞으면요, 가천대 안 쓰겠죠. 수학을 96점 맞으면요, 가천대를 쓸지 안 쓸지가 아니라 지금 가천대 논술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100점, 90점 맞으면 가천대 의대를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면 쓰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불안한데 썼어요. 근데 수학이 100이나 9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안 올 겁니다. 그럼 가천대에 오는 아이들은 수학이 몇 점 해드리겠습니까? 92, 88, 84 괜찮을까요? 84, 80, 76만 년을 가천대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쓰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될 것 같은 것만 하진 않습니다, 어머님들. 그걸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천대 의대는 아까 작년에 인하대 논술이 660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200명 이상이 온 겁니다. 올해 가천대는 당연히 그보다는 더 오지 않겠습니까? 따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에 수학 좀 하는 애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3합 3을 맞추는 아이들이. 이건 현재 1학년, 2학년 또는 고3 아이들이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가천대는 예전부터 재학생들을 뽑고 싶어 했습니다. 재수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N수생들이 소위 어떤 데 이상은 가고 싶어서 재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대 이상이 높아지게 되면 N수생들은 이미 그 대학교를 안 가니까 자꾸 어느 정도 선호도 낮은 대학의 학생들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N수생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기 N수생 때문에 거기 가기 힘들 것 같다고. 그렇지 않죠. 누구랑 붙느냐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의대 연수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올해. 많이 쓰겠지만 그만큼 수학 실력 그리고 전 과목에서 몇 개 틀리는 애들 10개 정도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개 3이니까. 3개 3등급이니까. 그죠? 아까 그런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학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팔짱 끼고 한번 쫙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기엔 과연 누가 올까? 어떤 애들이 올까? 자꾸 우리는 근데 100점, 96점 맞는 애들도 여기 다 오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치열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대, 한양대, 논술에 우리가 보통 그 내신 등급에 나중에 보게 되면 2등급 대 후반, 3등급 대 초반이 가장 많이 붙는다고들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1등급 대 애들은 교과 전형이나 그죠? 2등급 대 초반까지는 학생부 종합서 썼을 거잖아요. 그리고 2등급 대 후반, 3등급 대 초반 애들이 논술 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논술의 대학들을 보실 때 그 대학을 과연 누가 쓸지를 갖다 보시면 됩니다. 뭐 숭실대가 됐든 성대가 됐든 어느 대학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논술 지원할 때도 그렇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은요. 우리 아이가 의대 그 논술과 맞냐 안 맞냐 중요한데 같이 보시는 건 그 논술 보는 날 다른 대학들이 얼마나 같이 있느냐입니다. 어느 날 의대 논술이 있고요. 만약에 연고대 논술이 있고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건대 논술이 쫙 있습니다. 막 숭실대까지 논술이 쫙 있어요. 그럼 그날은 애들이 쫙 퍼져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수능 최저를 보시면서 2합4, 2합5 이런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그럼 그 대학들은 정시랑 한번 보시는 거죠.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 여기는 수능 최저가 너무 높은데? 이런 대학은 사실은 안 쓸 거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의학계열 얘기인데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의대도 똑같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이과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은 의대 논술 보러 갈 거고요. 그 다음은 서연고 라인에서 있는 대학 논술 보러 갈 거고요. 그 다음 서서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논술 어디 쓸래라고 물어보거나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가장 센 애들만 데리고 옵니다. 한 6개를 갖다가. 그래요. 센 애 쓰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거기 쓸 거 쓰고 대중에 한두 개, 두세 군데만 내가 재수를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장에 안 오는 애들도 꽤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도 안 오지만 수능을 너무 잘 봤어도 안 오니까.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들이 워낙 그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학년 재학 중인 아이들.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수능 한번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다니고 있는 의대보다 더 높은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을 바꾸겠지만 안 그러면 지원 안 할 거잖아요. 그 올해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뭐는 있는데 점수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그냥 지원하지 않는 구간이 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사실 어떤 재학생들한테라던가 다른 학생들한테는 소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충청권의 대학들입니다. 충청권이에요. 그죠? 충청권, 충남북, 대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 과연 예전에는 어디 있었고 올해 이렇게 의대가 증원되면서 어디를 쓸지. 여기 좀 신설 보이시죠? 정시에서도 지금 지역 인재를 뽑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에서도 계속 신설된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청도에 있는 학생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작년 같으면 지역 인재로 한 4개 쓰겠죠. 지역에 지금 1등급 대 애들, 2등급 대라고 했을 때 1등급 대 애들이라고 하면 그럼 지역에 한 4군데 쓰고요. 그리고 한 2군데는 어디 썼겠습니까? 서울권으로 쓰겠죠. 근데 이 지역에 의대를 깔고 쓰는 아이들이 또는 교과가 됐든 종합을 쓰고 쓰는 아이들이 서울로 했을 때 최상위권의 의대를 쓸 수도 있지만 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거기도 높지만 그런 대학에 의대를 쓴다던가 아니면 서울대 쪽에 있는 직윤이라던가 아니면 연고대 쪽에 있는 학교장출을 쓰겠죠.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내가 뭐 단양, 제천, 영동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 공주 이런 곳 학부모님이 되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점대인데 지역에 있는 교과 전형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권에 쓸 때 내가 여기 종합 전형을 쓸까? 아니면 어딜 쓸까 막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때 막 내가 서울대 의대 학종, 뭐 성대 뭐 학종 이런 데 쓰실 건지 거기까지는 지방대 의대 썼으니까 서울에 있는 공대라던가 이런 걸 쓰실 건지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이건 각자 달라요. 그런데 뒤에 걸 여지가 꽤 있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런 경우의 수가?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그쪽에 있는 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대 계열에서 얘네들이 안 올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장기 입결 보실 때 그런 걸 갖다 참고해서 보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그 입시상담 프로그램 보게 되면 대학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어머니 아버님도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냥 세 본 겁니다. 정말 소위 무식하게 세 본 거예요. 그래서 건대 교과전형을 썼던 애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에 어디를 썼는지 갖다 지원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충청권의 대학들의 모든 대학들에서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라던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까지도 이 대학들을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 지금 다 의대만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장수가 올해는 이제 얘네가 내년 입결이 되게 되면 그죠? 여기가 지역인재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 아까 이제 그것도 다 유연한 게 전제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강원도 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냥 이건 다 있는 자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신설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움직일 거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전라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져왔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강원도에 뭐 제주대, 전남, 호남 쪽에 있는 대학들 모두 지금 서울대, 고대, 연세대 같이 끼고 쓰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시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에 대한 부분들. 대구 경북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결 보시면 그냥 다 1점대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근데 이제 때로 요 대학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고신대라든가 경상국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역인재 입결이 사실 우리가 낮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히려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종합전형 분리해 놓은 거여서 그냥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류 100, 그리고 서류 면접, 뭐 서류랑 수능 최저, 서류랑 면접, 수능 최저. 대학들 이렇게 분리해 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도 4합6, 3합4, 4합5. 이제 이게 대충 감이 오시죠. 3합4면 전과목수 몇 개 틀려야 된다. 4합5면 몇 개 틀려야 될 거다. 4합6이면 몇 개 틀려야 될 거다. 이걸 갖다 같이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서연고까지 또 서성한도 있긴 한데 사실 서연고까지는 무조건 학업 역량입니다. 얘가 그냥 우리 학교의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점이고요. 주안점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도 이게 가장 포커스에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조금은 다른 대학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학업 역량을 보는 전형도 있지만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이 비중이 갑자기 이제 이쪽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학업 역량을 위해서 이미 다 빨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같이 참고하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여긴 뭐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한번 넣어놨습니다. 한번 넣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의학계열 학종도 준비하시겠지만 다른 데 학종도 준비하실 수 있어서 그냥 한번 참고 삼아 가져왔던 부분들인데요. 이걸 가장 포커스 맞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생각보다 찾아내시기가 뭐 쉬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좀 낯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뛰어나게 활동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가 얼마나 뛰어나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수행평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였는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어머니 아버님께서 쭉 읽어보시면서 얘가 그냥 수행평가를 했었던 걸 그냥 나열만 했다. 뭐 시켰고 뭘 했고만 적혀 있으면 이건 그냥 시키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걸 더 뛰어나게 더 완성도를 갖추면서 뭔가 막 플러스로 더했다라는 게 세세하게 나와 있으면 얘가 학종 준비한 겁니다. 이게 가장 불편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학교 활동을 열심히 참가하고 행사 그렇게 열심히 참가하면서 감상문도 그렇게 냈고 그런 걸 내가 주말에 그렇게 태워다 주고 그렇게 막 뭘 했는데 나중에 어떤 평가라던가 어떤 고민하시게 되면 조심스럽고 속상한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되게 힘드시단 말이에요. 학종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해온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했었어서 그래요. 시키는 것만 했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게 시킨 것만 했는지 얘가 자발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한 게 있는지입니다. 얘가 막 찾아서 논문도 보고 책도 읽고 거기에 막 이것저것 뭐 영상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막 이것저것 한 게 있으면 얘가 학종 준비를 한 건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성실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쓸지를 갖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가 일반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가 정말 전국에 있는 특목고 아이들도 다 오고 지방 1등급 아이들도 다 오는 학교고 다 정말 선호하는 학교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녁에 끝나고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인강 듣지만 그 아이들은 기숙사 살면서 그 저녁에 모여서 실험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논문 읽고 지내 주말에 프로젝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랑 같이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보셨을 때 항상 대학이 어디냐가 어느 대학교에 어느 아이들이 모이는 대학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밑으로 가게 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들은 안 옵니다. 거기 가느니 그냥 차라리 그 지역의 대학교 간다고. 지역 근처 국립대학교가 수능 최저 3합 10, 11, 12입니다. 네, 낮죠. 근데 이걸 낮으니까 아이들이 성취도가 낮겠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는 애초에 수업 전형 설계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서울은 6대 4의 비율로 정시가 4고 수시가 6이지만 그쪽은 8대 2 또는 8.5, 1.5의 비율로 수시가 8.5고 정시가 1.5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싹 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예전에 왜 아까 어머님 처음에 드렸었던 질문들 중에서 부산대랑 성균관대학교면 부산대를 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산대랑 건대면 건대로 온다면서요. 지방의 모든 아이들이. 그죠? 그러면 거꾸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의 내신 등급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거기를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2등급 대 후반, 3등급 대 초중반이다. 근데 수능이 잘 안 나와요. 서울에 인서울에 있는 소위 선호도 낮은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전이나 교과로 가려면 3점대 초중반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못 들어보신 대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낯선 대학이라던가. 근데 3점대 초중반이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합격선이 나옵니다. 수능 체제를 갖다 3합 10, 11 맞춰서 2합 8인 대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상황마다 완전 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차라리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보내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 선호도의 차이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했을 때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 부울경 지역 지거국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냥 사람 수예요. 거기 몇백만 살고 있잖아요. 거기 학교들 많고. 그러니까 거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 덜 사는 곳, 그죠? 강원도, 그리고 또 전북대 이런 지역. 여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입결도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경쟁할지 보고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강원대 춘천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KTX 타고 1시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월화수목 수업 자면 월요일 아침에 첫 기차 타고 가서 목요일 마지막 기차 타고 가면 강원도에 사는 건 3일 자고 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냥 그 환경들 여건이 되시냐 안 되시냐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질문하면서 생활기록 보시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학부모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밑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밑줄. 학업 역량 빨간색, 진로 역량은 파란색, 공동체 역량은 형광펜. 이러면서 그냥 밑줄 한번 쭉 거보시면 되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쭉 거보신 다음에 우리가 뭐 의예든 아니면 화생이든 공학이든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다음에 한 2줄 정도로 요약해 보시는 거예요. 딱 그려지는 게 있으면. 그러면 학종 준비가 잘 되는 아입니다. 근데 막막해요. 그냥 다 그냥 제각각이야. 그럼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요약도 해보고 3학년 때 뭘 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고 나서 이걸 좀 부탁드리는데 이따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학생들한테 정리해 보라고 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옆에 학기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 그다음에 과목 쭉 적혀 있는 거고 학기별나 그냥 성적 적는 거거든요. 그 아까 어머님들을 또 학생들한테 시켰었던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을 갖다 여기다 옮겨 적는 거예요. 했었던 활동들을 이따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학년을 쭉 옮겨 적게 하고요. 그리고 1학년 딱 옮겨 적으면 3학년 때 어떻게 정리할지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학생들 지금 많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뭐 탐구 활동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보라고 꼭 전달하고 부탁하긴 합니다. 시키긴 합니다. 그래야 3학년 때 뭘 할지가 좀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에 내 삶이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3학년 때를 계획 세우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례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제가 지금 성적이랑 원점 수는 가렸어요. 그러면 1학년 때 썼던 것들과 다 쭉 하는 거죠. 학업.
해서 진로 공동체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얘가 수행평가 시켜서 한 건 빼고 남들이 시켜서 한 거는 빼고 얘가 스스로 한 것만 딱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쭉 해보고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붙으시면 진로 탐구 보이시죠? 1학년 때 뭘 했는지 공동체 뭐 학원 뭐 했는지 3학년 때도 이렇게 학업 진로 공동체 그럼 이제 세 파일 이거 한번 작업해 보시면 이거 갖다가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수학 한번 모아볼까? 사회 한번 모아볼까? 탐구 한번 모아볼까 하면서 그럼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심화시킬지 어떻게 확장시킬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활기록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의학결뿐만 아니라 어디가 되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 전형이 됐든 간에 이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의대 논술 아까 이제 가천대 지금 40명 풀떡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의대 논술을 일반인 156명을 뽑는데 그중에 40명을 가천대가 뽑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의대 논술에 대한 뭐 수학 출제 범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쭉 대부분 뭐 수원수투 뭐 미적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에서 보면서 있으면 좋겠고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뭐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인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사탐하면서 뭐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사탐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어떤 학생이 나는 확통으로 맞출 거야 이거 이상한 말인 거 맞죠? 나는 확통 선택자인데 수능 최저를 맞출 거야 이거 이상한 말인 거 아닌가요? 네, 1등 수학 1등급에 확통 선택자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의대 수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냥 같이 대학별로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3합5, 3합4에 대한 부분들인데 수능 최저 충족률 대학별로 좀 일단 가져온 거긴 한데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대학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는 3합4, 4합5, 3합3이 어려운 대학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예 지방으로 가서 지역 인재로 가거나 아예 상대 선호도가 낮은 의대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는 사실은 그 수능 최저 3합4가 어려울 수 있죠. 그 아이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수능 준비가 덜 되는 아이들, 환경이 준비가 덜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이것도 못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는 기본값인 거죠. 수능 최저 충족률이 40% 전후밖에 안 돼요. 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그래도 합격선 보세요. 1점대 다 극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생 교과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에 많이들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충남대 의대가요 3.48이 들어갔습니다. 내신 등급으로 3.48이 충남대 의대 교과전형에 들어갔어요. 교과전형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이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건 충남대 교과전형이 수능 최저가 3합4라는 겁니다. 3.48인데 3합4를 맞추는 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48인데 여기 교과전형을 쓸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 아이가. 난 쓸래.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얘는 난 무조건 의대만 갈래야 되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난 공대도 괜찮아, 난 서성한도 괜찮아, 딴 데도 괜찮아 라고 하면 여기 쓰지 않고 다른 데 논술을 하나 더 쓰지 않았겠습니까? 교과 전형은 이미 나온 등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은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고 우리가 논술과 수능 위주는 내가 앞으로 할 걸 가지고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상황은 사실 충남대 성적 산출 방법을 보시면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얘가 충남대가 이제 같이 충청권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전교과를 다 보거든요. 충남대가. 근데 충북대는 국영수가만 봅니다. 2, 3학년 때는. 다시 한 번만. 똑같이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인데 충북대는 1학년 국영수사과 2, 3학년은 국영수가만 보고 충남대는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건 충남대 아니겠습니까? 이 전교과를 다 보는 건 사실은 연고대라든가 고대라든가 이런 상위권 대학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충남대를 쓰는 아이들은 수도권으로 고대 이런 데를 썼을 거고 그리고 충남대 같이 썼겠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가면서 얘가 따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운이 좋은 애가 아니라 얘는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무조건 수능을 할 거니까 나는 무조건 의대를 갈 거니까 교과 넣어놓고 그리고 또 수능 준비하면서 상합사 마치고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70% 컷이라든 각종 입결이 발표가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TC포인트 컷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고민 안 하시죠,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아이가 그냥 수능 한 문제라도 더 맞춰주는 건데 그 노력을 내가 어떻게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해주고 계시는 거긴 한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충남대를 어떤 아이들이 썼을 것이냐, 충북대를 어떤 아이들이 썼을 것이냐, 그건 어느 정도 사업사가 넘어간 어느 성적이 올라간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는 그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의까지가 지금 1,400명, 1,500명 정도가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지금 정시에서 지금 1,490명을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의대만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뭐 지금 나와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아이들이 하게 해주는 순간 어려운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지역인재 전형 수능 시험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 보시면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상관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3합 5, 6, 7을 보게 되는 순간 그죠? 아, 그럼 쟤네들은 서울로 안 오겠구나. 아, 쟤네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우리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일반학과에 대한 수능 최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가 2합 4 영어 3, 뭐 그래서 2합 영어 3 되고 있고 고려대학교가 3합 7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학들 수능 최저를 보셨을 때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가지고 왔고요. 뭐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 뭐 3합 7, 3합 7, 3합 7인데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 입시 결과들 보시면 대부분 다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중반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왜 여기에 지금 이거는 70% 컷인 거예요, 그냥 70% 컷, 10% 컷. 우리가 지금 그 다음 변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자연은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인문 자연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결과고요. 이건 그냥 어느 학교의 그냥 특정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거긴 안 넣어놨는데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이 고등학교에 1등급 애들을 봤더니 16명 중에 2명만 인문입니다. 2등급 봤더니 36명 중에 3명만 인문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대학교가 더 쉬운 겁니까? 인문입니까? 자연입니까? 이걸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상황에서, 아니 어머니들 상황에서 어머니들 막 걱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인문이에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너무 좀 아쉬워요. 얘가 3등급이야. 그럼 얘는 인문에 전교 몇 등 안에 들어갑니까?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2등급이면요?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전교 5등 안에. 그러면 아까 수능 최저 보셨죠? 아까 지금 수능 최저를 봤을 때 서강대 수능 최저가 3합 9였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지금 2합 4, 성대가 지금 9수0 탐탐 3합 7이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를 똑같이 3합 7인데 인문 애들이 맞추기 쉽습니까? 자연 애들이 맞추기 쉽습니까? 자연 애들이 맞추기 쉬운 거 맞죠? 그리고 인문 애들이 수능 최저 맞추면 대학을 더 잘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만 더 갈게요. 작년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서강대의 인문 계열의 경영학부 이런 데는요. 실질 경쟁률이 1대1입니다.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이런 데 1대1입니다. 합격선 보시면 3합 3, 세계 3등급 맞추면 다 들어갔습니다. 지원했으면. 서강대가 170명대의 교과 전형을 뽑고요. 성대 한양대가 300명대, 400명대의 교과 전형을 뽑거든요. 그럼 어머니 아버님들한테는 성안을 많이 다 같이 붙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제일 안 가는 대학이 이거 너무 녹화돼서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학은 서강대입니다. 다 성대 한양대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죠? 서강대는 100명대, 170명대 뽑잖아요. 여긴 적게 뽑기도 하고 그리고 선호도도 낮아요. 그럼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애들이 간 겁니다. 3합 9의 수능 최저를 맞추기 어려워서 거기 붙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3합 9면 3등급이잖아요. 정시 3등급 정도 되면 서울에서 100분이 나오는 대학은 상명대 전후거든요. 건대 전후가 아까 89% 전후였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 3합 9로 상명대 전후로 갈 수 있는 아이가 서강대 인문으로 가면 교과 전형으로 작년에 경영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융합 미디어를 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성적대가 떨어지는 건 아까 보셨지만 1등급, 2등급에 자연계들은 켜켜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이 잘 안 떨어집니다. 성적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은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해서 만약에 인문계가 2등급 때 초반에서 경영 경제를 들어갔으면 잘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갈 수 있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 전교 3등입니다. 걔. 인문 둘에 1등급 2명이었잖아요. 그럼 전교 3등은 서울대 일반 전형 경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종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판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자연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공대 교차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상인데 예측해서 얘랑 이런저런 봤을 때 서강대 공대를 수능 성적이 나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강대 인문으로 교과 전형을 넣어서 삼합 9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성대나 국민대나 장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성대는 3점대 초중반에서도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합격자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걔네 자사고 아닐까라고 고민하세요.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특목은 당연히 아니고요. 성대 작년에 99.7%가 일반고고요. 0.3인가 0.4가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지금 너무나 환경들은 좀 있습니다. 단 전제는 그거죠. 아이들이 열심히 산다는 전제입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전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대 4등급, 5등급 때도 장애인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당연합니다. 인문 쪽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해는 그래. 계속 그런 일은 계속 될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이제 사탐론에 대한 얘기 좀 앞에서 드렸고, 아까 이제 보셨던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입결 의회인데요. 제가 지금 그냥 이건 대부분 다 1등급 때 그냥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이에, 뭐 한의에, 뭐 약학,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취합해 놓은 거니까 이제 자료지면 없습니다. 별로 그냥 그렇게까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1.0, 1.0이 갖고 이거 그냥 논술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아까 같은 날 어떤 대학들이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죠? 네, 가천대 11월 24일 날 네. 얼마나 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죠? 네. 한 7, 8천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한 8천 명 전후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30만 중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1등급 몇 명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충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의대 논술에 대한 부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천대입니다. 보통은 왼쪽 보시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논술이 제가 지금 네, 그 논술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학 논술, 과학 논술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 두 문항 정도 A3 한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의대 논술이었거든요. 또 일반 논술이었고 근데 가천대가 이제 보시는 거예요. 화면 오른쪽처럼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만 낼 거고 예, 수학적 사고력 고려해서 평가하고 문항별 배점 다른데 8문제 딱 낼 거다. 근데 우리 80분만 딱 볼 거다. 예. 한 6문제에서 7문제 맞추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예, 7문제까지 어떤 좀 해결해내면 좀 풀어내면 우리가 보통 그 가천대 교과형 논술이 15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합격성 나오는 거 보면 12개, 13문제 맞추면 가천대 일반과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셨던 것처럼 논술 전형 경쟁률은 어떻게 될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경쟁하게 될지 최소한 몇 문제 풀어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취약한 수에 대한 경쟁률이라던가 어디가 70% 컷도 그냥 같이 넣어놨고요. 정시 모집도 그냥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2022 인원이랑 이제 2024랑 비교한 인원들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같이 한번 보시고요. 치익과 예, 그냥 그 작업도 죄송합니다. 그 자료지면 없어서 그냥 나중에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약대 부분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의대가 지금 4,500명대가 되는 순간 얘네들이 지금 치약한 수를 같이 쓰게 될 거고 작년 이제 서울대 애들이 치대와 의대를 같이 쓰게 될 거고 연고대에서도 일부 그렇게 쓰게 될 거고 그럼 연고대와 서울대 애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그럼 그게 이제 서성안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럼 서성안은 중대 경희대 시립대까지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올해 근데 올해 입시가 막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면요. 그동안 잘해왔던 애가 안정적으로 그냥 들어가고 끝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었던 또 다른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만큼 기회가 적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고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건 터무니없이 실력이 낮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비해왔던 아이들한테 조금 더 기회가 생기는 것뿐인 거예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의대에 학종으로 들어가고 교과로 들어가려면 수능 10개, 11개 맞아야 됩니다. 그 정도 틀려야 됩니다. 정시로 가려면 5, 6개 틀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의대가 사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위에 사실은 서울대 위에 의대, 서강대 규모의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사실 작년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속상하죠, 그죠? 네, 그죠? 올해 위에 하나 더 있었으면 그 윗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올해 애들한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런 거니까 즐겁게 편안하게 한잔 하시면서 아이들이랑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지역 극상위권 아이들은 지역 인재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극상위권의 의대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겠지만 지금도 그럴 거고, 지역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 수시 원서가 채워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서 최상위권 움직임에 따른 나비 효과가 서영고의 전공자율 선택제, 그리고 또 다른 분야까지도 같이 펼쳐지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전공자율 선택제가 지금 상당한 수가 이런 예산과 연계가 되면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지금 열어놨잖아요. 근데 그 전형들이 지금 대부분 수능 위주 전형이 상당 비중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꽤 많은 변수가 무조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건에 따라 다른데 어머니들 수능을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아이들이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걔네는 안 해도 되는 여건이잖아요. 걔네는 80% 이상을 갖다 수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양분된 거예요. 자꾸 학생들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막 N수생도 많이 들어와서 막 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을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N수 하는 애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대학들이 있고 지방 아이들이 대부분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재학생들 수능 성적표가 점점 막 떨어진다는 얘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너 수능 때 떨어질 거야. 등급도 100분위도 떨어져. 그러면 너 점점 좀 그래진다? 야, N생, 그런 재학생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학생들은 평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 자식들 같이 정말 계속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를 끝까지 갖고 있는 재학생들은요,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근데 자꾸 이제 어머니식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오르려는 애들께 여기까지 지금 맥빠지게 해서 그러는 건데, 재학생이 샘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국 샘플을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방 애들이 3월 달엔 열심히 보겠죠. 왜 그걸 잘 보면 여차하면 서울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 근데 점차 떨어지게 되는 순간 그냥 난 지방에 그냥 대학교 근처로 갈래. 그런 상황이 되는 순간 걔네들은 점점 안 하는 거고 시험장에 안 오는 애들도 있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애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사실 매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상위권 이제 이런 부분들, 증가한 수험생 영향으로 입결 및 수능 최저 충족 우려 시 수시 2월, 여기도 많이 되겠죠. 애들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영어도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N생들이 들어와서 위에 어느 정도 점수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넘어가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끝까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고요. 그 다음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 보시면 되셔서 아주 그냥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백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많이 워낙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잘 많이는 안 나와서 같이 한번 그냥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같이 보시는 건 전공자율 선택에 대해서 어디는 계열 구분이고 어디는 캠퍼스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이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대 서울로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게 되면 보통 경희대 다른 과로 가게 되면 국제 캠퍼스에 있는 과를 갖다 복전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유전공으로 가게 되면 서울 내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칸막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칸막이 되는 계열도 있으니까 쓰실 때 반드시 요거는 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지원하셔도 하셨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일단 넣어놨고요. 계열 구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이제 대학별로 전공자 선택을 어디서 많이 뽑고 있는지 보시면 그죠. 수능에서 지금 정말 그죠. 상당수의 비중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선발 이론은 쭉 가지고 와 있고요. 뭐 유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들 보시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학과도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학과도 사실은 수도권에 지금 500명 이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분들도 같이 움직일 거다 보니까 차익하라고 말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 갈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건은 수능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개수, 체크에 대한 부분들. 이건 그냥 학생들 결산시키는 거에 대한 샘플 양식들이거든요. 이제 학생들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얘가 뭘 틀리고 있고 뭘 모르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하고 아이들한테 시키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답 리스트 어떤 문제 틀렸는지, 풀이 순서는 어떻는지, 그리고 개선한 점, 개선할 점 이걸 갖다가 오답을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갖다 그대로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를 자기 글로, 자기 이야기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공부 계획 어떻게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총평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거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 오답 리스트, 풀이 순서, 문항 문제별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풀었고 뭘 개선할 거고, 이걸 자기 이야기의 글로 시험 때마다 끝나고 나서 그걸 갖다 계속 정리하고 반복하고 복습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총평, 영어도 마찬가지. 네, 사회문화 뭐 이런 과목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딱 보면 이 양식만 보면 얘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독서, 인문 이런 데는 뭐 다 맞고 있거든요. 고전 쪽은 다 맞고 있어요. 그런데 뭐 법이라던가 기술 이런 건 틀리고 있거든요. 그런 그 파트를 갖다 얘가 부족해 채워 나가지 않겠습니까? 적정 시간 분배라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시간 분배됐어야 됐고 어떻게 줄여나갔어야 됐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자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영역별 점수. 이제 보시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네. 마찬가지로 쭉 한 세트씩 이렇게 해서. 뭐 또 다른 샘플도 있는데요. 이 학생 보시면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7시 40분에 화장실 갔다 왔고 쉬는 시간에 뭘 했고, 그리고 내가 문제에 대한 보면서의 풀이 과정들을 갖다가 모두 다 분석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어떤 미스를 했고 어떤 걸 갖다가 내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총평, 앞으로의 공부 계획까지. 네.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10시 쉬는 시간에 자기가 뭘 했고 어떤 분위기인데 내가 자기가 어떤 걸 개선했고 어떻게 체크했고 인쇄 형태 확인했고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에 대한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다 체크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현재 저희 학교 학생이어가지고 제가 좀 글씨를 좀 뭉개왔는데 페이지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쪽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야기를 12쪽 이상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수능은 절대 하루 그냥 운 좋게 시험 잘 보는 시험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 따른 어느 전형보다도 훨씬 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단순한 실수까지도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뭔가 판가름이 나는, 뭔가 갈리게 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매사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학생분들이든 간에 만약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해서 원하는 성적 원하는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살면 되시는데,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그동안 해왔던 것 같고 잘 안 바뀌고 있다. 안 달라지고 있다. 의학 계열 저희가 오늘 쭉 하고 있지만 명확합니다. 의대 입시에서 수시에 대한 부분들은 내신이 사실 1점대 초중반에 나와야 되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정한 애들한테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저희 학교도 뭐 3, 4명 되는데 그 등급을 맞아가는 애들은 3, 4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충남대 의예과 보셨었고 딴 데 보셨지만 내신이 3이든 4이든 5든 6이든 상관없이 수능에서 내가 전 과목에서 수학을 2개 안쪽으로 틀릴 수 있고 하나하나 다 맞거나, 그리고 또 국어도 그 정도 틀릴 수 있고 탐구를 갖다 어느 정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부분들, 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지금 순간순간의 노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이 문제가 사실 이거 그냥 뭐 저희 학급 갖고 해보는 거긴 한데 보시면 저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명 이상이 틀린 문제거든요. 저희 반에서. 근데 보시면 24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2번 아니면 4번만 찍었습니다. 근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를 다 썼거든요. 그럼 자기가 1, 2, 3, 4, 5를 다 썼다고 하면 가장 적게 썼던 건 4번 보기를 쓴 애가 한 명이었는데 그 학생은 다른 애들이 다 제꼈는데 그건 못 제낀 거잖아요. 그 학생만. 그럼 걔가 공부할 양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4번부터 제끼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에 틀렸고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 그런 시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만약에 내가 서울대, 소위 서영고 이상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은 88점 이상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전과목으로 해선 틀린 문제 개수로 하면 11개, 12개 정도, 12개 전후를 틀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수학을 8개에서 12개로 잡긴 잡았는데 전과목에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대부분 서로 높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대학은 12개 학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게 10대 아기들의 10대 후반,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의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